안녕하세요. 세절기 기초영문법의 강사 김유리입니다. 이 세절기 기초영문법 강좌는 저희 영독사에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는 강좌이고요. 사전에 이벤트를 통해서 책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거기 가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수업을 듣기 전에 미리 프린트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절기 기초영문법이라는 브랜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상에서 제일 기초에 충실한 기초영문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강 대상은요, 영문법의 기초를 쌓고 싶은 모든 수험생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기준이 약간 어렵다 하면 이걸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중학생 수준의 기초 단어들을 가져다가 놨는데 영어를 나는 처음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단어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있는 문장들을 읽어봤을 때 잠깐 스탑하고 읽어보세요. 한번 이 문장들을 읽어봤을 때 깔끔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절기 기초영문법 강좌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저희가 총 12강에 걸쳐서 강좌를 구성을 했고요. 한 강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강부터 12강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강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뭐부터 우리가 배울 거냐, 영어의 문장부터 배울 건데요.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가요,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구와 절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단위가 확장되어 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차례대로 단위를 확장하면서 배워볼게요. 일단 단어를 배울 건데 단어를요 8가지 역할로 나눠 놓은 게 바로 팔품사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또는 교재는 5쪽을 피면 되시고요. 자, 그럼 팔품사부터 배워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 명사.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면서 약간의 약속을 만들 거예요. 제가 앞으로 n이라고 표시하면 명사라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명사는 무엇이냐? 유형 및 무형의 사물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문장으로 같이 살펴볼게요. I like my computer. 나는 좋아한다. 나의 컴퓨터를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사물의 이름이죠? 네, 명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The student is very smart. 그 학생은 매우 똑똑하다 했을 때 학생에 해당하는 거 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컴퓨터도 명사고 학생도 명사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나중에 할 공부를 위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사가 유형 및 무형의 사물 이름 또 명사라고 하고요. 문장 구성으로 살펴봤을 때 나중에 꼭 이렇게 해석되는 게 나올 거예요. 무엇 하는 것이라든지 무엇 하는 지로 끝나는 거,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다 명사다 라고 정리를 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꼭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요. 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다 명사구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대명사에 해당하는 건데 대명사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명사에 대자만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 명사 대신에 쓰이는 말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영어는요, 이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우리 독해 문제 유형으로도 있죠. 지칭 대상 찾기. 그거를 뭐로 물어보나요? 이 대명사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한번 그래서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부정 대명사 등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가장 중요한 인칭 대명사부터 이 강좌에서는 살펴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당장 외우세요.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외우는 게 힘들다 하시면 강좌를 계속 들으면서 대명사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마다 그래 저게 대명사의 무슨 격이었지 이런 거를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인칭부터 살펴볼게요. 1인칭은 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 그리고 2인칭은요 나 말고 너에 해당이 되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물을 3인칭이라고 합니다. 제3자 했을 때 더 감이 쉽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1인칭에 해당하는 나는 여기 위를 먼저 보시면 격이 있어요.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요. 목적격이 있고 소유 대명사가 있는데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이는 말입니다. 주어란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뒤에 은는이가 이런 게 붙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I를 쓰면 내가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you는 당신이, 너가, he는요 그는, she는 그녀는, it은 그것은 에 해당이 되는 말들입니다. 근데 얘네가 격에 따라서 살짝 모양이 달라져요. 소유격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누구누구의 이로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서 my는 1인칭이니까 나의 라는 뜻이겠죠? your는 2인칭이니까 너의. 그 의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his라 그러고 그녀의는 영어로 her 이라 그러고 그 것의는 it라고 합니다. it에 s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we는 아까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our는 우리의 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볼게요. 그들은 주격으로 they에 해당이 되고요. 그들의 하면 their 이 되겠죠. 그 다음 목적격 살펴볼게요. 목적격은 해석이 누구누구를 을로 보통 되는데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장 모양에 따라서. 근데 일단은 틀은 그래요. 목적격은 우리나라 말로 을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me 하면 나를, you 하면 너를, 주격이랑 똑같죠? 그리고 him 하면 그를, her은 그녀를, it은 그것을, 이것도 주격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우리를 하면 us에 해당이 되고 그들을 하면 them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주격부터 목적격까지는 오늘 내가 몰랐다. 오늘 그러면 최대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이 볼 것들이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 대명사를 볼게요. 소유 대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것을 붙여줘야 이런 의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냥 이 단어 하나로 나의 것이란 뜻이에요. mine 하면 나의 것. 편리하죠? yours 하면 너의 것. his 하면 그의 것. hers, s를 붙여주면 그녀의 것. ours는 우리의 것. theirs는 그들의 것에 해당되는 것들이 소유 대명사입니다. 소유 대명사는 조금 뒤로 미뤄두더라도 여기까지, 목적격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대명사 살펴봤고 이제 대명사에 대한 예문을 볼게요. Is this yours? 여기서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서는 보진 않았지만 요것도 대명사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것.
저것은 뭘까요? 저것은 that 이라고 쓰고, yours 아까 봤던 거죠? 너의 것, 소유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is this yours 하면 이거 너의 것이니? 라는 말이고, 그거 내 거야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yes, it, 그것은 mine, 나의 것이야 해서 대명사가 쓰였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John looks like, 이거는 뭐뭐처럼 보이다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처럼 보인다. John looks like his father 했을 때 여기에 his가 대명사인데 무슨 격이죠? 그의에 해당하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에 해당하는 대명사입니다. 지금 이 파트, 품사 파트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요. 아, 저런 단어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동사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동사는 영어로는 verb라고 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V라고 나타낼게요.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해석이요. 뭐라고 되냐? 하다 라고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요. 그러면 영어로 볼게요. I run very fast 하면 나는 달린다예요. 이랬을 때 run에 해당하는 게 동사죠. 왜요? 다로 끝나는 애니까. 그리고 Dave has lots of money 하면 Dave는 가지고 있다에 해당하는 요 has가 동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런 것들이 동사다 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여기부터 좀 중요해지는데,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하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나타낼게요. 골뱅이 모양으로. adjective, 형용사. 형용사는요, 중요해요. 여기 별표, 대명사와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한다고 정리할게요. 수식이라는 건 꾸며준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는, 또는 다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 한번 볼까요? She reads, 그녀는 읽는다. 요거 동사죠. 어떤 책을? 흥미로운 책을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형용사입니다. 왜냐? 얘 명사잖아요. 명사를 흥미로운 책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수식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얘가 바로 형용사. 두 번째 예문 보면 this bag, 이 가방은 요거 앞에서 배운 대명사죠. 대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인데, 얘도 형용사예요. 말하자면 이런 가방은 무겁다 했을 때 요 heavy를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거운 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고, 지금 보면 가방이 무겁다고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네,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언급한 지시 형용사, 요거는 살짝 넘어갈게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형용사는 heavy, 뜻은 무거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I want something, 나는 어떤 것을 원합니다. something은 어떤 것인데 이게 동사고, 어떤 것을 원합니다. 이게 명사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는 게 형용사. special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해서 요것도 역시 니은으로 끝나고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뜻이 되냐? 특별한 무언가 라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verything, 모든 것, 이런 것들, anything 이런 것처럼 thing으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서 이 형용사가 뒤에 지금 위치했죠? thing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요, 우리나라 말처럼 앞에서만 수식하지 않고요,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수도 있다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사입니다. 부사는 역할이 좀 많아요. 아까 봤던 형용사는 역할이 딱 하나였죠.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였습니다. 근데 부사는요, 뭘 꾸밀 수 있느냐?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같은 품사인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뭐 빼고 다 꾸며요? 명사 빼고 거의 다 수식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수식을 하는지 볼까요? I run, 이게 동사고, 나는 달린다 하고 보니까 요 두 개가 부사예요, 부사. very는 매우인데, 매우 빠르게 해서 빠르게를 수식하고 있고요. 빠르게 또는 빨리, 달린다 해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부사가 다른 품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있고, 이 부사는 또 동사를 수식하고 있고, 그래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품사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달린다, 매우 빨리. 두 번째 문장 보면 She accidentally, 요게 부사입니다. Spilled water, 요게 동사고요. spilled는 여기 보이죠? spill이 쏟다인데 이거의 과거형이에요. 쏟았다. 그래서 지금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네요. 어떤 뜻이냐? 실수로, 우연찮게, 이런 뜻입니다. 실수로 우연찮게 물을 쏟았다. 자, 그러면 한국어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보통은 뭐뭐 하게예요, 하게. 해석이. 그런데 전부 다 100%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거는 명사도 아니고요, 형용사도 아니거든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명사, 이런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부사로 들어가는데, 뭐 요렇게 끝나는 것들, 영어로는 hard라고 하고요, 요런 걸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제가 편의상 장, 방, 시라고 나타내는데, 장소, 방향,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 얘네들이 다 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very week, 요게 주어 자리가 아니라 문장 맨 끝이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오면 every week, 매주라는 시간을 나타내죠. 요거 하나가 부사입니다. 명사인 줄 알았는데? 매주 하는 명사인 줄 알았는데? 그죠?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또 부사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문장에 따라서 품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부사는 명사를 빼고 다 수식한다. 그리고 장소, 방향, 시간, 장방시를 나타내는 것들이 부사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전치사 볼게요.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하고,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자주 나와요. prep 해서 이게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전치사는 어떤 뜻이냐? 앞전이에요. 위치할 치고 앞에 위치하는 품사인데 어디 앞에 위치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명사 앞에 놓여서, 또는 대명사 앞에 놓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이거요. 예문으로 보면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get up은 일어나다. 나는 일어나야만 한다. 요런 게 전치사예요. 요런 거. at. 언제요?
6시에. 앞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런 식으로 제가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6시에 하나의 의미가 만들어졌죠. 6시에 라는 의미가 만들어졌잖아요. 요 at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he left, 그는 떠났다. 요거 전치사입니다. 어디로 묶어주면 중국을 향해서, 중국으로요. 또 요것도 전치사예요. 어디 안에, 또는 연도랑 같이 붙으면 어느 때, 언제. 그래서 2005년에 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죠. 요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면 at이나 for, in, to 요런 것들이 전치사예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뜻이 좀 많아요. 뭐뭐를 위해서, 뭐 어디에 대하여 뜻이 좀 많고, 요거는 어디 안에, 이거는 어디에 이런 게 바로 전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공부하다가 아 이게 전치사구나 라는 걸 차차 알게 되실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아직까진 예외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이니까요. 전치사 뒤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온다? 명사만 올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최근 기출에서도 나왔어요. 전치사 뒤에 형용사를 갖다 놓고요. 밑줄 그어놓고 이거 틀렸니 맞았니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건 뭐를 물어본 거예요? 결국 전치사의 역할을 물어본 거예요. 전치사가 뒤에 뭐를 받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는데요. 이 명사를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하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네,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 놓으세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뭐냐? 부사구, 형용사구. 요거는 구와 절 배울 때 같이 다시 살펴볼게요. 구로 이어지는 개념에서 아주 필수적인 품사입니다. 그 다음은 접속사 볼게요. 접속사는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 이름에서 벌써 티가 나요. 접속을 해주는 건데 뭘 접속해주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우리 이따가 배울 거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예문에서는 찾아보면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들, 제가 세모로 치는 거, 요런 걸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and는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because는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에 해당하는 건데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He bought, 그는 샀어요. buy가 사다인데 buy의 과거형이죠. He bought, 그는 샀어요. watch, 시계를요. 그리고 또 뭘 샀나요? A pair of shoes, 신발 한 켤레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단어랑 단어를 이어줬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접속사 and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I didn't go outside,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표현은 우리 부정문 만들 때 배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go는 가다고, outside는 밖으로니까 나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고, because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했을 때 뒤에 뭐가 나오나요?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It rained yesterday. 왜냐하면 비가 어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지금 because는 요렇게 문장 두 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절이라고 하거든요. 절과 절을 이어주고 있네요. because가. 접속사의 역할.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준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감탄사는 품사 중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탄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우 이런 거를 우리가 감탄사라고 합니다. 사자가 들어가서 팔품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팔품사를 배웠어요. 팔품사가 뭐라고요? 단어를요. 하나의 단어를 8가지 역할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place는 명사 이렇게 나타내는죠. and 장소예요. 근데 얘가요 다른 품사인 동사의 뜻도 가집니다. 두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또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document 하면 뭔가요? 명사로 문서죠. 문서. 그런데 얘가 수능에서 기출이 어떻게 됐냐? 어떤 뜻으로 됐냐? 동사로 기출이 됐어요. 기록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하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당 품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품사는 막 형용사, 부사, 대명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표 단어를 외우실 때 각 품사별로 대표 뜻이 있을 거예요. 품사별로 뜻 하나씩은 외워둘 거. 여러분의 독해력 그리고 해석력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품사를 알아두는 것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팔품사를 끝냈고 이제 구와 절로 들어가 볼게요. 단어보다 한 단위 더 큰 게 구라는데 그럼 구는 무엇일까요? 단어들이 덩어리를 이루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 2개 또는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을 때 요것들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할 때 요런 걸 우리가 구라고 해요. 감이 안 오시니까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She is wearing. 그녀는 입고 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작은, 여기선 형용사. 이거는 까만색의, 또 형용사, 드레스. 작은 까만색 드레스를 입고 있대요. 그러면 보세요. 단어가 하나가 아니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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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덩어리네요. 요 4덩어리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해요. 작은 검정 원피스. 그쵸? 요런 거를 구라고 하고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면서 품사 역할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 품사를 나눠보자고요. 어떤 품사일까요? 작은 검정 원피스. 품사가 뭐죠? 그렇죠. 사물의 이름이니까 명사겠네요. 그러면 명사구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명사구. 이렇게 줄쳐놓은 거. 그 다음 거 볼게요. 나는 would like는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울게요. 뭐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냐면요. take care of는 다 동사인데 take care of는 아까 제가 말한 전치사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단어가 3덩어리가 왔고요.
요 하나가 합쳐져서 어떤 뜻이냐?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로 끝났잖아요. 다로 끝나는 거 뭐라 그랬죠? 동사라 그랬죠. 얘는 동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 세 개가 합쳐져서 얘가 다 동사구예요. 동사구. 선생님 여기 있는 to는 뭐예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거니까 잠시 궁금증을 잠시만 내려두시고 지금 구에 집중을 해볼게요. take care of는 동사구였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볼게요. We need a bench. 우리는 필요하다. 벤치가 필요하다. 얘 명사죠? 근데 어떤 벤치냐? 앉을 벤치가 필요해. 앉을 벤치 해서 이렇게 세 덩어리가 앉을 벤치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역할로 나눠보면 명사를 꾸미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품사 중에? 그렇죠.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가볼게요. 나는 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근데 뭘 타고? 버스를 타고. 얘는 아까 우리가 배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 잘 왔고요. by는 뭐뭐로 수단을 나타내요. 또는 뭐뭐에 의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보세요. 명사도 아니죠. 버스로 에 해당하는 거예요. 버스로.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형용사인데 형용사도 아니죠. 얘는 부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부사구. 하나만 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더. 뒤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만났어요. 미세 과거형 만나다. met. 누구를? 나의 친구를 만났다. 어디에서? 이거 전치사죠? 명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공항에서, 요게 에서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항에서 요거를 나타내죠. 공항에서.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장소, 방향, 시간 이런 거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법.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한다고 봄으로 부사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구였고요. 이제 우리가 단어를 배웠고 그 단어들의 덩어리인 구를 배웠고요. 구보다 좀 더 큰 단위인 절을 배워볼게요. 절은 무엇이냐? 문장의 일부이면서 그 자체에 주술관계, 여기에 포인트. 주술관계가 포함된 것을 저희가 절이라고 합니다. 주술관계가 뭐냐 그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주어. 얘는 문장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얘를요, 영어로는 S라고 나타내요. 일종의 약속이에요. 주어는 S라고 나타내서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V는 아까 뭐랬죠? 동사죠? 동사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해요. 서술. 그래서 서술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주어와 수어의 관계에서 주술관계입니다.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이라고 보는데
절도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아까 우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있었듯이 절도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문장들이 길어질 때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절들이기 때문에 차차 저희가 다시 배울 거고 오늘은 부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부사절은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부사 역할 하겠죠. 부사 역할이 명사를 빼고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을 수식하는 역할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한 장소, 방향, 시간, 뭐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절을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I got hungry. 나는 배고파졌다. 요 as가 우리가 아까 전에 본 접속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세요. 얘가 주어. 나는 보았다. 주술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죠? 주술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얘를 절이라고 보는데 역할을 볼게요. 음식 사진을 봤을 때 나는 배가 고파졌다.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부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건 안 나와요. 이 절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얘가 부사절이냐 명사절이냐 이런 걸 묻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사절에 해당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as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as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요. 일단 접속사로 봤을 때 접속사 as 해석법 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as가 뜻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 기본적으로 3개를 알고 계세요. 때, 따라. as 해석법 뭐라고요? 때, 따라. 처음 때는 진짜 때예요. 뭐뭐 할 때. 두 번째 때는 때문에. 세 번째는 뭐뭐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다른 뜻이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때로 해석됐죠? 일단 요거 3개만 일단은 알아둘게요. as가 많이 나오니까요. 접속사로 쓰였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구와 절을 살펴봤고 이제 문장으로 가볼게요. 문장으로 가면 처음 배우는 게 뭐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배워볼게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정리를 하자면 4가지인데 주어가 있고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애예요. 주어. 그리고 동사가 있어요. 서술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목적어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눈목. 목적어 쓸 때 실제로 눈목자를 쓰거든요. 눈목 해서 목적어. 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어가 있는데 얘를 C라고 표시를 할게요. C, 보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시. 문장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주어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면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문장 구성 요소.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한 애들. 주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문장의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보냐?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별표. 아주 중요해요.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문장의 주인이고요. 여기 더 중요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단은 이렇게 해두고 이따 예문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고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해석해도 그래요. 나는 선생님이다 했을 때 나는 앞에 오는 얘 명사죠. 또는 책은 했을 때 얘 명사죠. 있는 이가 앞에 뭘 넣어도 명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어, 문장의 주인인 주어를 서술해 주는 아이를 동사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뭐뭐이다,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고요. 다로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가 다 동사입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고 100%는 아니지만 주로 주어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동사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그런 팔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가 다른 게 뭐냐? 팔품사는요, 단어들을 이렇게 사자를 붙여서 역할별로 나눠 놓은 거고요. 문장 구성 요소는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완성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팔품사랑 구분을 해서. 물론 주어도 단어죠. 단어인데 그 품사들 중에 팔품사 중에 명사만 들어가는 자리, 얘를 주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만 들어가는 자리, 얘를 동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목적어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어. 목적어도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아이인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을로 해석이 돼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목적어가 을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 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목적어에는 뭐가 들어가냐?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만. 목적어에는 명사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을 앞에 하다 들어갈 수 있나요? 하다를. 이상하죠? 명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나는, 얘가 주어예요. 문장의 주인이 되는 아이. 나는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고요. 썼다. 다로 끝나는 거 동사입니다. write의 과거형이에요. 썼다. 하고 나오는 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석해보세요. 얘가 편지거든요. 뭘 썼다고요? 편지를 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letter가 뭐예요? 품사로 따지면 네, 명사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녀는 give의 과거입니다. 주었다. give는 주단데 gave는 주었다. give의 과거고요. 나에게 뭘 주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요거 다 단어들의 덩어리니까 구로 볼 수가 있는데 단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얘네들이 의미 단위예요.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해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관련된 문서 복사본 을 해서 을로 끝난단 말이죠. 얘가 목적어네요. 그죠? 여기서 목적어 찾아보세요 하면 그녀는 주었다 나에게 무엇을, 을에 해당하는 걸 찾았을 때는 이게 목적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copies는 복사본이에요. of는 전치사로 어디의 라는 뜻인데 무엇의, relevant는 형용사로 관련된, document는 문서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지금 잘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문서
의, 복사본,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입니다. 살짝 길죠? 목적어가 이렇게 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은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make의 과거형이죠. 만들다. 만들다의 과거형인 made. 만들었어요. 누구를? 이거 아까 대명사에서 봤는데 목적격에서 봤습니다. 목적격. 우리를 을을에 해당하는 것들. 얘가 목적어예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냐면 2시간 동안 공부하게 만들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배울 형식이니까 지금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목적어는 us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목적어에는 뭐밖에 안 들어가죠? 명사밖에 못 들어가네요. 또 아까 제가 주어도 같이 본다 그랬는데 주어도 보세요. 주어도 나에 해당하는 명사죠. 대명사 명사예요. she, 그녀에 해당하는 대명사 들어갔고 teacher, 선생님이라는 명사죠. 주어에도 명사만 들어가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에는 명사만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어가 빠졌네요. 보어를 제가 지금 칠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는 있을 거예요. 네, 4번 보어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보어에 해당하는 건 거기 책을 같이 읽어보면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보어입니다. 보충 설명해주는 애를 보어라고 하고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보어의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가 들어가게 됩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까 목적어는 명사만 들어갔죠. 주어도 명사만 들어갔죠. 근데 보어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명사와 형용사.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빨간 펜으로 하나만 써놓을게요.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예문을 같이 볼까요? 예문이 짧으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얘 주어죠. 이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 나는 뭐이다. 나는 학생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주어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고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이 되고, 그죠? 근데 보어는 을을이 안 붙어요. 을을이 안 붙는데 그 대신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학생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나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얘가 보어입니다. 보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보어 자리에 품사 뭐가 들어갔어요? student. student 하면 명사라고 배웠죠? 명사가 들어간 보어입니다.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예문. adorable은 참고로 형용사에 해당하고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석하면 그 아기는요, 얘가 주어고요, 얘는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 아기는 뭐이다 했을 때 이렇게 합쳐서 해석을 하면 한국어로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은는이가로 해석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어도 아니고 을을로 해석되지도 않죠. 그래서 목적어도 아닌데 또 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네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요. 그래서 보어라고 합니다. 얘를 보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형용사가 들어가죠. 형용사. 아까는 명사가 들어간 보어였고요. 얘는 형용사가 들어간 보어인데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강조를 하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일단은 적어두세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어는 영어로 complement에서 C로 나타냅니다. 얘가 보어예요, 보어. 자, 다시 한 번만 복습하면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또는 O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O. 영어로 object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O, 보어는 C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성 요소 우리가 4가지를 다 배운 거예요. 요 4가지만 있으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문장 외에 더 자세한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보통 부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문장 구성 요소 봤을 때 명사 들어가는 거 있었고 형용사 들어가는 거 있었는데 부사 들어가는 거 없었죠. 부사는요, 그 자체로 문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사를 우리가 수식어 또는 수식어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사는요, 보통 수식어구에 해당한다. 즉 무슨 말이냐? 문장 구성 성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사가요,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명사가 어디 들어갔죠? 주어에도 들어갔고요, 목적어에도 들어갔고 보어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장은 주인공이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서. 그죠? 결론적으로 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 목, 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목적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방법, 아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어는 을로 해석이 되고 보어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 왜냐면 목적어와 보어 둘 다 명사거든요. 그죠? 명사가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고 보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둘 다 명사잖아요. 얘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3강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잠깐 멈추시고요. example sentence랑 그 밑에 체크업 문제를 풀고 저희는 다시 제가 다시 해설해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해설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 알려드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문제를 틀리고 맞고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여기서 보충 설명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문장 구성 요소를
확인해보자. 품사는 팔품사가 있었죠? 사자로 끝나는 거 그런 게 있었고, 문장 구성 요소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4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렇게가 있었죠? 요거를 한번 가려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는 I like this skirt. 나는 이 치마가 좋아 라고 했고, 의문문이에요.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했을 때 요게 형용사고요. 빨간색의, 빨간 형용사고, 요게 대명사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대명사 파트에서 안 알려드린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부정대명사인데,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다가 대명사 파트에 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부정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한 무언가를 대신해서 받는 명사 해서 부정대명사고요. 지금 원은 앞에 나와 있는 요 스커트를 대신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명사예요, 명사. 그러고 보니까 red가 원을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red는 형용사, 원은 명사 또는 대명사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 요거가 합쳐서 문장 구성 요소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가지고 있니? 빨간색 스커트를 을을에 해당이 되네요. 을을에 해당하는 거 뭐죠? 그죠? 목적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들어가요? 명사만 들어가요. 네, 명사 들어갔네요. 그 대신에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red one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들은요 원한다. 이거는 어떤, 몇몇, 약간의 라는 뜻인데, 스낵은 과자잖아요. 과자는 사물의 이름이죠. 그래서 명사, 품사는 명사고요.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원한다, 약간의 과자를, 이것도 을을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문장 구성 요소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쵸? 목적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목적어에 명사가 잘 들어갔죠, 또. 그 다음 3번. 그녀는 달립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fast가 나오는데, fast는 이거는 사실 단어를 외워야 돼요. 단어를 외울 때 fast가 어떤 품사인지를 보고 외우면 이거는 부사고, 여기에서는 부사고요. 여기에서 부사. 해석으로는 빠르게, 빨리 에 해당하는 부사고요. 품사는 부사고. 그러면 문장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는 얘예요. 얘는 동사고, 그죠? 문장이 끝났어요. 을로 해석이 되지도 않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동사를 수식할 뿐이지. 빨리 달린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수식어구에 해당이 되죠. 그냥 수식어구입니다. 문장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수식어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맞죠?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목적어에는 명사가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명사를 목적어로 처리해 줄 수 있지만, 부사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죠. 문장 구성 요소. 그래서 수식어구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Suzy is lovely 하면 lovely는 이것도 단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형용사로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단어의 품사를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걸 딱 보고 얘는 형용사지, 얘는 명사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단어를 외울 때 그러니까 품사와 같이 뜻을 정확하게 외워둘 것,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이게 니은으로 끝나니까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객건이 이런 감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형용사는 아까 니은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품사를 구분해보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외워서 안다고요. 외워야 된다고요. 단어를 외울 때 얘는 사랑스러운 이렇게 외우면 자연스럽게 품사도 형용사다 이렇게 외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장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형용사죠. 형용사는 생각해보세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어디에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쵸. 보어에 형용사랑 명사랑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어인 수지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네요. 사랑스럽다고. 그죠? 그래서 보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는 수지니까 아니고요. 동사도 다로 끝내야 돼요. 품사 자체가 동사가 아니에요.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보어. 요렇게 가셔도, 요렇게 찾으셨어도 맞게 간 거예요. 맞는 방향. 을로 해석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하네. 그래서 보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묶어주면,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이렇게 묶는댔죠? 아웃핏은 옷이에요, 옷. 그 옷을 입으니, 그 옷을 입은 수지는 지금 굉장히 사랑스럽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제이스는 이다라고 해석하고요. 이다. 스마트는 이것도 단어 뜻을 외우면 알 수 있는 건데, 스마트는 형용사로 똑똑한, 똘똘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고요. 스튜던트는 학생이라는 의미로 사물 또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이 되고, 요거를 한꺼번에 문장 구성 요소를 가려볼게요. 자, 보세요. 요걸 한꺼번에 보면 똑똑한 학생 해서 결국에는 명사죠. 명사인데 제이슨의 상태나 신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 그래서 얘가 보어가 됩니다. 자, 다시 얘를 한 묶음으로 문장 구성 요소를 가려볼 건데요. 얘를 한 묶음으로 봤을 때 결국엔 명사예요. 똑똑한 학생. 그랬을 때 제이슨은 똑똑한 학생이다 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죠. 아까 보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보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어가 됩니다. 을로 해석이 되지도 않아서 목적어도 될 수 없고요. 주어도 아니고요. 그죠? 부사도 아니에요. 보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어에는 명사랑 형용사랑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명사가 잘 들어갔네요. 그죠? 자, 마지막 체크업 5문제 풀고 첫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자. 자, 그들은 얘가 주어고 이다예요. 이다인데 어떤 상태에 있냐면 얘는 형용사로 충격받은, shocked. 중요한 건 괄호 앞에 있는 건데 얘가 뭘까요? 얘가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명사만 오죠. 그럼 명사를 찾아보세요. silence 하면 침묵,
이라는 명사고 silent 하면 침묵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답은 silence.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충격을 받아서 침묵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silent가 아니라 silence라는 거. 자, 2번 볼게요. 그녀는 하고 뭔가가 나오고요. 뭔가가 나오는데 품사를 따져볼게요. 얘는 동사고요. 충고하다. advice까지가 충고하다고 advised 하면 충고하다의 과거형이에요. 충고하다. 그리고 얘는 발음은 똑같은데 advice 하면 명사로 충고죠. 그래서 그녀는 충고. 이상하죠? 말이 안 돼요? 그녀는 충고했다. 주어 다음에 보통 서술어가 이렇게 바로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잘 맞죠. 그녀는 충고했어요. 해석을 쭉 해보면 나에게. 선생님, 이거 아까 목적격에서 나를 이라고 배웠는데 왜 나에게라고 해석이 되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녀는요, 충고했어요. 나에게 뭐 하라고? 가라고요. 북쪽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면 이 마일만큼 가라고 충고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탐은요, 얘가 주어죠. 그리고 얘는 동사. eat의 과거형. 먹었다. eat이 먹다인데 ate은 과거형이니까 먹었다. 탐은 먹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대명사에서 배웠는데 소유격이라 그랬죠. 그의. 무엇을 먹었나요? 아침. breakfast. 아침을 먹었다. 하고 나서 very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부사죠? 무슨 뜻이에요? 매우. 아침을 어떻게 먹었냐? 매우 하고 나오는 게 얘는 부사로 빨리. 얘는 형용사로 빠른. 그럼 보면요. 사실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맞죠? 탐은요, 먹었다. 무엇을? 그의 아침을. 이러고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사, 수식어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우 빨리 먹었을까요? 매우 빠른 먹었을까요? 당연히 매우 빨리 먹었겠죠. 말이 되는 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요거는 부사가 부사를 꾸미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되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매우 빠른이 아니라 지금 매우 빨리 먹다가 맞죠? 왜냐면 얘 자체가 또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형용사가 왜 안 되냐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어떤 꾸밀 명사가 없어요. 뒤에. 명사도 없고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는 될 수 없고요. very, 부사의 수식을 받는 또 다른 부사, quickly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는요, 얘가 주어 show의 과거형이에요. 보여줬다. 보여줬다. 여기에도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되고
나에게 보여주었어요. 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방을 보여주다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목적어네요. 그쵸? 그랬을 때 품사는 명사고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라고 배웠죠? 그죠? 형용사. 그럼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neat가 됩니다. 깔끔한 이라는 형용사. 해석해보면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깔끔한 방을 이렇게 되죠. 부사는 왜 안 된다고요? 부사 기능에 명사 빼고 다 수식 이랬잖아요. 얘가 명사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부사가. 그래서 안 됩니다. neat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잘 수식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그는 뭐가 나오고 explain 하면 동사죠. 설명하다예요. 근데 지금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설명했다.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어려워서요. 그냥 해석만 들을게요. 지금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라는 뜻입니다. 단어만 설명드리면 happen은 동사로 일어나다 에 해당이 되고 here는 부사로 여기에서 문장 구조는 이렇고요. 그는 설명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여기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했을 때 품사를 따져볼게요. 얘는 부사예요. 얘는 형용사고요. 이거 어떻게 안 됐죠? 단어 외울 때 암기해서 아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할 때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그러면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 동사네요. 형용사는 여러분 명사만 꾸미죠.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게 뭐죠? 그쵸,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briefly 하면 간단히, 또는 간단하게,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이 이렇게 끝나는 게 부사에 해당하는데 간단하게 라는 뜻을 가진 부사 briefly가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세제일기 기초영문법 1강을 마쳐봤고요. 저는 또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